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한국이 정상회담을 열고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가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윤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도 만나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양국 관계 개선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양측의 협력을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은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에 따른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합니다. 이러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작년 3월 일본 방문 이후 한일 관계는 큰 긍정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변화는 양국 지도자 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늘날의 전략 환경 내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했던 양국 관계를 계승해 발전해 나가고자 하며 셔틀 외교도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계속 면밀히 가동하는 등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으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역시 불법적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B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한국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요새화 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한반도 안보와 한국과의 동맹은 우리가 분명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매우 자주 소통하고 있고 우리는 한국과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며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러시아를 돕고 있는 북한이 중동에서 이란과 협력하는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징후를 본 적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히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국으로 연결되는 육로 차단과 요새화 발표는 현재 한국 정부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한국에 대해 더 공격적인 태세를 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미한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이루려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한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을 시험하기 위해 공격적 수사와 신중한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도 VOA와의 영상통화에서 북한이 앞으로 확전 통제가 가능한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이후 미한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북한이 원하는 조건으로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남포에 또다시 새로운 유류 저장 탱크가 들어서고 선박 저반 시설이 보완되는 등 북한의 유류 저장 역량이 또다시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쿠웨이트와 일본이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의 유류시설 밀집 지역을 촬영한 지난 9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얼마 전까지 공터였던 남쪽 한 지점에 새로운 유류 탱크가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탱크는 지름 약 20m며 어느 정도 높이 솟아있는 듯 북쪽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BOA는 올해 7월 이 일대에 유류 탱크 건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는데 약 2달이 지난 이날 새로운 유류 탱크가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사이 이 일대에서 유류 탱크 여러 개를 신설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것을 합쳐 모두 38개가 됐습니다. 유조선 저반 시설에서도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바다 쪽으로 약 300m 길이로 뻗은 선박 저반 시설 한 곳의 끝부분이 알파벳 T자 모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저반 시설 끝부분에서 유조선의 유류 하역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막혀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렵게 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량을 늘리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8일 공개한 쿠웨이트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쿠웨이트가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FATF는 쿠웨이트가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를 취하고 2019년부터는 노동 허가증 발급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웨이트 당국은 제재 대상자 명단을 보완하고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했으며 북한 민항기의 운항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일본도 FATF 후속평가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 지정과 북한과의 자금 및 물품 거래 전면 금지, 인적 이동 제한, 통화 반입 시 신고 의무 부과,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 추가 조치를 취했다면서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를 기존 부분 준수에서 대부분 준수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FATF는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뒤 13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직후 중국 정부가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수백 명을 기습적으로 강제 북송한 지 9일로 꼭 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의회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선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북한의 인권 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9일 탈북민 강제 북송 1년을 맞아 북한은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행방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날 BOA의 논평 요청에 1년 전 자신은 다른 유엔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이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어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생사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북한이 그들의 행방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모든 국가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그 누구도 고문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도 동참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1년 전 중국 정부는 김철옥 씨 등 탈북민 500여 명을 강제 북송했다면서 이들 탈북민은 북한으로 돌아가 수용소에서 고문과 성폭력, 강제 노동을 겪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의 수교 75주년을 맞아 우리는 인권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북한 정권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초당적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미셸 스텔 공화당 하원 의원도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9일은 중국 공산당이 난민 500명을 고문과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중국 공산당은 북한 주민들의 강제 추방을 중단하고 그들이 종교적 정치적 박해에서 자유롭게 재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들도 중국과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글을 X에 올리면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강행한 중국을 비판하며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계기독연대도 9일 X에 중국의 난민 강제 송환 정책은 모든 북한 난민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중국이 국제법상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잔인한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을 중단하고 북한 역시 송환된 난민들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BOA의 질의에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항상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난민 문제에 있어서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며 중국 정부는 중국 법률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민의 불법 입국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열흘 동안 캐나다 내 8개 대학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증언하고 돌아간 20, 30대 젊은 탈북민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런던과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 소재 대학들에서 영어로 대학생들과 소통을 한 김일혁 씨는 북한 인권 실태와 강제 북송 경험, 탈북 이후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강의 후 달라진 학생들의 북한 인권 인식은 고무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강의를 한 김은주 씨는 자신의 강제 북송 경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는 중국계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면서 이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들 탈북민들과 면담을 한 한국계 캐나다 연방상원의원인 연아 마틴 의원은 캐나다는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민간인 모두를 블루라인, 즉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 완충지대 양측에 있는 거처로 안전하게 돌려보낼 외교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인들을 보호할 이스라엘의 권리를 확인하는 한편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민간인 피해 최소화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지난 1일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중동 지역 정세와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스라엘 군사 행위 중단을 위한 영내 국가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락치 장관은 9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가진
모하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와의 면담에서 영내 안보와 안정, 번영을 위해 주변 국가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이란의 핵심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지역 기반 시설들이 더는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영내 국가들이 공동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빈살만 왕세자는 영내 사태 악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모든 관련국들이 영내 안정과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사우디와 이란이 맺은 협정들의 진전에 만족한다면서 이 같은 진전이 긍정적이고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10일에는 카타르에서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총리 겸 외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가자지구 휴전을 중재해온 카타르의 사의를 표하는 한편 중동 정세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으며 그의 이 같은 중동 순방은 이란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국가로서 영내 안보 등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10일 타이완 건국 113주년 국경대회 기념식 연설에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는 성장하고 번영 중이며 중국에게는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합병이나 주권 침해에 저항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또 양국은 서로 종속돼 있지 않다면서 주권을 수호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유지하며 중국과 동등하고도 존엄성을 갖춘 대화를 모색하려는 타이완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해협 양안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평화와 상호 번영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전염병 퇴치, 영내 안보 유지를 위해 중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또 중국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중동 분쟁의 종식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이며 별도의 주권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라이 총통이 타이완 독립 입장을 고수한 건 타이완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악한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선정 배경으로 한 작가는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시적이면서도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작가는 작품들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체를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 작가는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노벨문학상 프랑스 콩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 부커상 국제부문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수상했습니다. 1970년생인 한 작가는 소설가 한승원 씨의 딸이며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건 지난 2000년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진전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평화상을 수상한 고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 미화 약 100만 달러와 매달, 증서가 수여되며 노벨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